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전공이고요. 이제 4년차 올라가는 전공입니다. 4년 차 네. 삼성서울병원의 정형외과 레지던트 4년 차이시는 네, 거네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본인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거는 병원마다 좀 다른데요. 네. 전공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그 1, 2, 3, 4년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전연차 때 주치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고년차 때는 수술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 2, 3년차까지 주치의를 보고 네. 4년차부터 수술을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4년차가 되면 뭐 저도 아직 4년차는 안 해봤지만 치프라고 해서 그 파트 전체를 좀 총괄하고 1년차 주치의 담당 교수님의 수술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2, 3년차 교수님 수술에 백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통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4년 차가 되시면서 치프 레지던트가 되시는. 네, 그렇죠. 굉장한 분이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형외과에 계시다고 했는데 네. 지금 많은 과가 있잖아요, 병원에. 예. 근데 정형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딱히 따로 있나요? 네, 일단은 그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뭐 옛날부터 들었던 질문인데 네. 누구들 만나면 네. 저는 사실 옛날에 학생일 때는 네. 그 신경과를 가고 싶었어요. 신경과. 왜냐하면 이제 신경과라는 게 약간 그 환자의 증상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뇌에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는 것도 있고 네. 사실 뭐 뇌라는 게 좀 신비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우리 몸이 움직이는지 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과라서 네.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인턴 때 막상 돌아보니까 약간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또 환자들이 좀 안 좋고 어덜트하지 않고 네, 굉장히 그렇죠. 네, 회복도 더디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장기 환자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옛날에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뭐 공부를 하고 좀 그랬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형외과가 또 이제 물리적인 네네. 좀 어떤 역학이랑 관련된 과다 보니까 그런가요? 또 제 취향에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경과랑 반대로 네. 환자가 회복이 빠르고 네. 반응이 좀 확실하고 네네. 안 좋은 환자들도 좀 적고 네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아마 정형외과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님의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결정하신 건데 다른 선생님들은 또 신경과가 맞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레지던트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레지던트가 뭔지 그리고 병원에서 말하는 주치가 뭔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인턴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은 펠로우 선생님이고 이것을 이제 환자들도 헷갈려하지만 다른 같이 일하는 의료인들도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실 그것도 되게 많이 듣는 질문 네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저희 친척들도 가끔 물어보면 저 이제 3년 차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너 그 다음에 이제 인턴 하는 거야? 네. 뭐 이렇게 네, 물어보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 네. 또 아니면 정형외과로 하면 뭐 언제까지 정형외과야? 뭐 언제 과가 바뀌어? 뭐 약간 네네네. 이런 거를 물어보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의대가 6년제죠. 네. 6년제니까 예과를 2년 하고 본과 4년을 하고 나면 이제 졸업장을 따면서 그때부터는 의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MD가 되는 거죠. MD. 그때부터는 이제 다 의사기는 한데 네. 인턴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인턴을 다 합니다. 네. 인턴을 안 하면은 이제 과가 없이 그냥 일반의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아는 것도 없고 네네. 환자를 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인턴을 1년을 해요. 네. 인턴은 이제 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병원마다 정해진 규칙대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과가 바뀐다거나 하면서 뭐 과를 12개 정도 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턴이 끝나면 이제 인턴 때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전공의가 될 그 기회를 얻게 되는데 네네. 이제 자기가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과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도 붙고 과에도 붙으면 이제부터는 그 과의 전공의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턴이 끝나면 전공의로서 전공의 이꼴 레지던트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 레지던트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럼 레지던트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이제 과마다 또 몇 년 차까지 있느냐가 또 다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정의학과랑 내과가 3년 차까지가 끝이고 네. 이제 나머지 과들은 4년 차까지가 끝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1, 2년 차 전연차 때는 주치 역할을 많이 하고 네. 고년차 때는 이제 치프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네네. 뭐 그런 그 과마다 다른 연차마다 정해진 이제 일들을 하고 나면 전공의가 끝날 때 네.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전문의. 네.
그래서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네. 이제 그때부터 그 과의 전문의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은 전문의로서 그렇게 그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 거고. 네, 이제 4년 차까지 끝마치고 시험을 붙으면.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의사 선생님들은 또 군대에 어떤 이제 가는 그 루트도 좀 다르다고 했는데 그건 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군대를 가는 거는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보통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가면 네. 공중보건의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런 오지나 조금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 가서 제가 일하는 걸로 섬 같은 데 갈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인턴 끝나고 가게 되면은 네. 그때도 이제 그때는 복불복인데 네. 공중보건의가 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군의관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인턴 끝나고 가게 되면 중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중위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레지던트가 끝나고 가게 되면 그때도 복불복인데요. 네. 뭐 공중보건의가 될 수도 있지만 군의관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군의관은 이제 대위로 대위부터 가게 됩니다. 아.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시다시피 군대에서 정형외과 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넘어지고 그렇죠. 다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군의관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고 뭐 소아과라던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과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네. 군의관보다는 공중보건의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부인과는 왠지 공중보건의로 네, 많이 저도 갈것 같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네요. 네. 군의관으로 갔다 오셔서 지금 이제 다음으로 이제 펠로우 생활을 하시는. 그렇죠. 이제 과마다 그것도 펠로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과가 되게 많은데 네네. 정형외과는 펠로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네.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의들이 수술도 뭐 집도 하고 뭐 그래서 전공의만 끝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좀 있었지만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전공의 같이 뭐 경험 없는 사람들이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펠로우를 하지 않으면 수술 경험이 없어서 나가서 바로 활동하기 좀 어렵고 또 뭔가를 이제 전문적으로 했다. 예를 들면 펠로우를 할 때는 이제 무릎 파트를 한다거나 어깨 파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세부 전공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펠로우 때이기 때문에 그런 펠로우를 보통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펠로우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파트는 정하셨나요 혹시?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올 한 해 동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수술 좀 들어가 보면서 네네. 뭐에 관심이 들고 네. 뭐가 내 적성에 맞는지 좀 고민해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정형외과라는 곳이 이제 그 척추 어떤 이렇게 그 뼈 근육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어떤 파트가 있고 그 본인은 어떤 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정형외과가 도대체 뭘 하느냐 이걸 되게 모르는 사람도 되게 네, 많아요. 이렇게 정형외과로 이제 뭐 배 아파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네. 예. 흔하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뼈랑 근육이 아프면 가는데 뼈랑 근육 관절이 네. 아프면 가는데라고 하는데 뭐 갈비뼈도 뼈니까 정형외과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흉부외과에서 보고요. 또 머리 위쪽 뼈 그런 건 성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이런 데서 봅니다. 네. 그래서 정형외과 하면은 어깨, 뭐 팔꿈치, 손, 그리고 고관절, 무릎, 족부. 뭐 제가 이거 말하다 보고 몇 개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많아요. 일단 또 척추도 있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또 종양 파트도 따로 있어요. 정형외과 종양 파트. 네, 우리가 뭐 종양하면 뭐 폐암, 뭐 심장암 이런 암들만 생각하지만 네. 근육이나 뼈에도 암이 네,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를 치료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아직 선생님께서는 그걸 결정하지는 못하셨고. 네, 여러 가지 뭐 어떤 거는 또 어떨 땐 좋은 것 같고 어떨 네. 땐 또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